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아들을 둔 40대 여성이에요.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고 하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말은 반이 맞고 반은 틀렸던 것 같아요. 저는 4살 무렵 엄마가 오래 앓던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택시를 몰던 아빠는 저를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동네 과일가게 아주머니한테 저를 맡기고 일을 하셨어요. 어린 딸을 키우며 일을 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마다 커다란 손으로 끙끙거리며 제 머리를 묶어주셨고 서툰 솜씨로 제 입에 맞는 반찬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죠. 하지만 아빠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티가 났어요. 동네 아이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리며 놀아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딱하게 여긴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틈만 나면 저희 아빠한테 재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고요. 누가 정시 좋으라고 재혼하라는 줄 알아? 저 어린 게 엄마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거 불쌍해서 그러지. 정시야 일 나가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가만 보니 윤지가 또래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 옷도 맨 칙칙한 사내 애들 옷 같은 것만 입고 머리도 늘 엉망이고 애들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 애 엄마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다 돼가잖아. 3년상 치렀다 셈치고 이제 슬슬 윤지한테 새엄마 만들어 주라고. 모르긴 해도 윤지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그동안 재혼 얘기라면 귓등으로 듣던 아빠는 제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어요. 윤지야, 윤지는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아침에 머리도 예쁘게 따주고 윤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엄마 말이야. 좋아. 나도 엄마가 생기면 친구들처럼 놀이터도 같이 가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새엄마가 온대? 윤지가 원하면 올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 빨리 오라 그래. 나도 엄마 손잡고 다니고 싶어. 철없던 저는 그저 친구들 엄마가 부러웠던 탓에 아바를 졸라 엄마를 빨리 데려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런 저 때문이었는지 아빠는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선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제가 7살이던 가을, 아빠는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 역시 결혼에 한 번 실패한 분이셨는데 저보다 2살 어린 아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두 분 모두 자식을 위해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으셨던 터라 결혼식도 생략하고 바로 살림을 합치셨죠. 새엄마가 살던 집은 우리 집보다 좁아서 새엄마와 동생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남동생이 생긴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신이 났어요. 아빠랑 둘이 살 때는 집이 너무 썰렁해서 혼자 있기 무서웠는데 이제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도 언제나 집을 지키고 있는 엄마가 있어서 안심이 됐거든요. 남동생도 저를 제법 잘 따라서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물론 새엄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잘못했을 때는 주의도 주고 혼도 내곤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을 때는 무표정하게 한숨만 쉬시고는 그냥 넘기곤 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도 없고 대중 목욕탕에 데려가 주신 적도 없었어요. 남동생은 아침 저녁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볼도 비벼주시고 하셨는데 말이죠. 새엄마와 달리 아빠는 남동생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쉬는 날엔 남동생을 데리고 대중 목욕탕에도 가시고 공원에서 캐치볼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남동생도 저희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더 외롭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 하나만 없어지면 완벽한 가족이 완성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렇다고 아빠의 재혼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좋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빨래 냄새였어요. 아빠랑 둘이 살 때는 새로 빤 옷에서도 늘 쿰쿰한 냄새가 났었는데 새엄마가 오신 이후로는 옷에서 섬유유연제 향기가 폴폴 났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달할까요? 어린 마음에 옷에서 나는 섬유유연제 냄새야말로 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제가 느끼는 외로움을 티내지 않고 감추기에 급급했던지도 모르겠네요. 나만 입 다물면 우리 가족의 행복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나 봐요.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희 집에는 불행이 닥쳤거든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상대편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금을 감당하기 위해 택시도 팔고 빚까지 져야 했으니까요. 모범 택시를 몰던 아빠는 회사에 들어가 일반 택시를 몰게 되었어요. 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벌어오는 돈은 전보다 못했는지 늘 새엄마랑 돈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셨죠. 그만 좀 닥달해. 나도 한다고 하잖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돈돈거리지 좀 마. 내가 나주차고 그래요. 당장 생활비에 애들 학원비까지 돈 나갈 구멍은 사방에 널렸는데 벌어오는 돈이 쥐꼬리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당신도 나가서 돈 벌어. 나만 붙잡고 돈 타령하지 말고. 누군 일 안 하고 싶어서 하네요. 내가 일 나가면 애들은 누가 키워요. 살림은 누가 하냐고요. 그러게 왜 졸음운전은 해가지고 이게 다 당신이 버린 건데 왜 나만 못된 아내를 만드냐고요. 매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지만 부모님이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실 때마다 저는 겁이 나곤 했어요. 이러다 두 분이 갈라져서 다시 예전처럼 아빠와 단둘이 살게 되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죠. 겁을 먹은 남동생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러다 몇 달 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택시 손님이 별로 들지 않아서 아빠는 입사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빠는 공사판에 나가 막노동을 시작했고 그러다 실족을 하는 바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평소와 똑같이 식구들이 잠든 새벽에 혼자 일을 나가셨던 아빠였는데 밤이 되자 아빠 대신 아빠의 부고가 날아든 거였죠. 저를 비롯해 새엄마와 남동생은 느닷없이 찾아온 아빠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영정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아빠와 함께 일을 하시던 분들 얘기에 따르면 명백히 안전장치 소홀로 인한 산재였어요. 하지만 사측 입장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고 시간이 근무 시간 이후였고 아빠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는 이유로 모든 건 술에 취해 공사장에 무단 침입한 아빠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거였죠.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잠시.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측 변호사는 새엄마가 아빠 보상금 얘기를 하자 뜻밖의 말을 꺼내놓았어요.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말이죠. 그쪽 남편이 술 마시고 떨어져 죽은 걸 누구 탓을 합니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이번 사고로 가장 피해를 본 건 회사라고요. 그러게 작업이 끝났으면 곱게 집으로 돌아갈 일이지 뭐하러 술까지 마시고 작업장에 들어와선 사고를 냅니까? 탓을 하려거든 아주머니 남편을 탓하세요. 사측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온 공사반장은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찾아와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죽은 내 아빠 탓을 하는 걸 보자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먹이며 소리쳤죠. 아저씨가 봤어요? 우리 아빠가 술 마시는 거? 우리 아빠 술 못 마셔요. 몸에서 알코올 분해가 안 돼서 마시고 싶어도 술 못 마신다고요.
그리고 그 공사장 야간 작업도 하잖아요. 우리 아빠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야간 작업하고 오신 거 제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우리 아빠 야간 근무하다가 사고 당한 건데 왜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이 조그만 게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너 저리 안 가. 공사반장이 저를 떠밀려 하자 새엄마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갈 거면 당신들이 가. 왜 내 남편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내 남편 탓으로 몰아가면 우리도 장례 멈추고 부검할 거야. 부검해서 내 남편이 정말 술을 마셨는지 따져볼 거라고. 만약에 부검 결과가 술 마신 거 아니라고 나오면 나 당신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처음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칠 때만 해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18살 고등학생이 어디서 끼어드냐고 새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자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날 처음으로 한편이 된 우리 모녀 덕분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부검을 하겠다는 새엄마 말에 1시간도 안 돼서 사측 변호사가 다시 찾아와 보상금을 제시했거든요. 보상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엄마는 그 돈으로 전철역 근처에 커피 전문점을 차렸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시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터라 새엄마는 하늘이 도왔다며 안도하셨죠. 달라진 생활만큼이나 아빠의 죽음으로 저는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새엄마와 아무 사이도 아닌 거니까요. 남동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아빠 때문에 가족으로 살기는 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상황이라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새엄마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하루는 새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호적상에는 네가 내 딸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상으로라도 넌 내 딸이야. 너도 알다시피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엄마 노릇 기대하지 마. 그냥 한 집 오가나에서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라고 생각하자. 그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자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새엄마도 저를 딸로 생각 안 했던 것처럼 저도 새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 고맙더라고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이 집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비록 이 집이 네 아빠가 남겨준 거긴 하지만 내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한 내 집이기도 해. 이건 너한테 못 돌려줘. 이런 와중에도 새엄마는 자신의 재산은 확실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건 아마도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모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돈 욕심이 났다면 저를 맡아서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새엄마한테 부채감을 갖지 않고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새엄마한테 얹혀 살 수는 없다는 걸 내심 느끼고 있었나 봐요. 남들이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독립자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으니까요.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를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빨리 졸업해서 직장을 얻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먼저 취업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욕심을 내면 조금은 더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광고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말이 회사지 구멍가게 수준의 업체였죠. 저희 회사 사장님은 유명 광고회사를 다니다 독립을 한 분이셨는데 저와는 7살 차이가 나는 젊은 분이었어요. 실력은 꽤 좋았지만 아무래도 영세한 업장이라서 맡아 하는 일은 단순한 일들 뿐이었죠. 물론 신입 디자이너인 저에게는 그마저도 벅찬 일이었지만요. 그래도 사장님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입사한 지 반년쯤 지난 시점에는 어지간한 전단지 작업은 저 혼자 도맡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라서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는
초보인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과 둘이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리 일적으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젊은 남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장님을 남자로 보게 되었고 사장님 역시 저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맡은 직원들이 사무실을 나갈 때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사장님과 단둘이 사무실에 남게 되니까요. 마치 데이트를 하듯 함께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때로는 야근까지 하면서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사장님 댁에서 결혼 닭달이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선을 보라는 어머님 전화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던 사장님이 하루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윤지씨, 나 그냥 선 볼까요? 나이도 있고 집에서도 닭달인데 윤지씨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순간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저랑 사귀면 되잖아요. 말을 하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했지만 사장님 얼굴을 보니 제가 정답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3살만 어렸어도 윤지 씨한테 이런 고민을 떠넘길 거 없이 내가 먼저 사귀자고 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 줄 몰랐네요. 우리 그럼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 1일을 선언하는 사장님을 보니 무모했던 제 대답이 그렇게 다행일 수가 없었어요. 직원들 모르게 연애를 하던 사장님과 저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독립을 하려고 했던 저는 독립 대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결혼을 앞두고 하루는 새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 이럴 때 내 몫이다. 이러면서 가게 정리한 돈 넘겨주면 좋겠지만 아직 내가 그럴 형편이 아니야.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알고 보니 새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보상금을 저한테 돌려주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땐 가게부터 차리고 봤는데 그래도 네 아빠 사망 보상금은 너한테 돌려줘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거든. 일단 그간 모아둔 돈이다. 이걸로 결혼 준비하고 가게는 차차 정리해서 줄게. 안 그러셔도 돼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셨잖아요. 새엄마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처럼 살 수 있었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대학 공부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주신 돈은 받을게요. 저는 그거면 돼요. 새엄마가 주신 돈으로 혼수 준비도 했고 시댁에 부족하지 않게 예단비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한테 새엄마와 제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 삼자 치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해서 늦었지만 남편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한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재혼 가정이면 어때? 난 상관없어. 오히려 많이 외로웠을 텐데 잘 자라줘서 고맙지. 나중에라도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많이 노여워하실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꼬투리 잡히면 결혼 생활 내내 네가 힘들어져. 난 옆에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고 우리 둘 다 고생인데 그래도 좋아?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꼬리표를 새로 시작하는 결혼 생활까지 끌어들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로 번지게 될지는 모른 채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마음이 넓고 따뜻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TV나 영화에서 나오던 딱 시부모님 스타일이었죠. 며느리는 돈 안 들이고 쓰는 일꾼이라는 마인드가 강하셔서 시댁에 일이 있을 때면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저를 불러다 쓰셨어요.
제 입으로 저를 두고 썼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남편이 살이 빠지면 무조건 제 탓. 남편 사업이 안 돼도 무조건 제 탓. 시어머니 친구분이 부잣집 며느리를 들였어서 배가 아파도 제 탓이었거든요. 좋은 건 다 당신들 덕분이고 안 좋은 건 모조리 저랑 제 친정 탓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어머님 친구분이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제가 딱해 보였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누가 자기처럼 며느리를 구박해. 그러다 나이 들면 팽당하는 수가 있어. 조심해. 요즘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고. 딸이라고 돈 안 들이고 사랑 안 줘서 키우나? 아들 키우는 거랑 똑같이 키워서 결혼시키는데 왜 유독 시어머니 자리만 그렇게 자식 가진 유세를 떠냐고. 아, 내 딸이 자기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다고 하면 난 그 겨울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이 옆에 내가 왜 남의 집 일에 왈가왈부야. 쉰소리 해댈 거면 집에 가. 내가 내 며느리 교육시키겠다는데 자기가 왜 나서. 내가 이럴 땐 할만 하니까 이러는 거라고. 자식은 엄마 닮는다는데 내 며느리 키 좀 봐. 난장이 똥자루만 해서는. 게다가 인물도 그렇지 콧대가 생기다 만 것 같잖아. 얘, 너 그 코로 숨은 제대로 쉬긴 하니? 키도 작아 인물도 별로야. 게다가 학벌은 전문대 졸업이라니?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예쁠 거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라. 내 말이 틀렸니? 네, 제가 키가 좀 작긴 해요. 155cm거든요. 하지만 인물이 못났다는 말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시어머니는 늘 저보고 못생겼다고 그러시네요. 그러시면서 당신 아들은 자기 닮아서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까지 잘했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저를 이렇게 미워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봐, 사람이 좀 솔직해지지 그래. 정말 자기 며느리가 못나서 밉다는 거 사실이야? 박 여사 큰딸이랑 혼사 어그러져서 그게 약올라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옆에 내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안 되겠다. 자기 그만 가라. 더 있다가는 내가 화병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친구분을 내쫓는 시어머니를 보니 분명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 낮에 들었던 박 여사님 큰딸 얘기를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전에 어머니가 선자리 주선한 사람이었어. 키도 크고 모델 일을 했다지 아마. 지금은 인터넷 쇼핑몰 차려서 돈 좀 벌었더나 봐. 가끔씩 어머니가 많이 배 아파하셔. 어머니도 참 인연이 아닌 사람을 탐내서 뭐 한다고 그러시나 몰라. 당신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어머니 욕심까지 당신이 떠맡아 가슴앓이 할 건 뭐 있어. 어찌됐던 내 와이프는 당신인데.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럴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놓친 며느리감 생각이 나시는지 사사건건 트집이셨으니까요.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가 임신을 하고 그해 겨울에 출산을 하자 그때부터는 좀 덜 하시더라고요. 손자까지 본 마당에 남의 며느리 아쉬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손 귀한 집에 시집와 첫애를 아들을 낳은 덕에 이전과는 달리 결혼 생활이 순탄해진 저는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다고 우리 아이가 2돌도 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제게 시어머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장례식장에도 못 들어오게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의 죽음이 하도 애통해서 며느리인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가해자 측한테 받을 합의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 대신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회사 직원들과 업체 사장님들을 통해 전해들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제 앞에선 합의금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 목숨값인데
부모인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너는 내 아들 죽고 집도 챙기고 회사도 챙겼으니 남는 장사 아니니? 아직 나이도 어리니 새 출발할 수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우리는 얻은 것도 없고 새 출발할 여지도 없어. 그러니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 사망보험금은 우리한테 내놓거라. 드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그래, 네가 이렇게 순순히 나오는데 우리도 뭐 하나쯤은 해줘야겠지. 설마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뭐니? 네가 바라는 게? 앞으로 제 아이한테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마세요. 얼굴 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제사밥 얻어먹겠다는 야무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없던 셈 치고 사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보험금 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못된 며느리가 자기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손주까지 뺏는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결국 제 조건을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은 저는 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 어디에도 가족은 내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겨우 2돌 된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럴 때 친정엄마라도 있었다면 도움을 청했겠지만 새엄마와 제가 그런 사이는 아니라서 부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 회사를 손 놓고 방관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 사망보험금도 시댁에 다 넘긴 판에 아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회사를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맡았던 일들을 처리하고 남편의 부재로 거래처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도 해나갔어요. 제게는 남편 잃은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모자의 생계와 회사에 딸린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회사를 온전히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제겐 벅찼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내달린 덕에 회사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들었을 때 아이돌 팬클럽 등과 연계해 틈새 시장을 노린 게 주요했어요. 처음엔 그저 머그컵이나 접시에 프린트를 해주는 식으로 소량 주문을 받았던 게 팬클럽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 굿즈 생산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디자이너를 대거 영입해 자체 굿즈 생산까지 하면서 회사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인터넷 판매와 해외 판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내년쯤엔 군복무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비서를 통해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그럼 내 아들이 다니는 대학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업체를 고용해 뒷조사까지 한 모양이라서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과 만나게 하느니 내 선에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 방에 들였는데 대뜸 죽은 남편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 아들 거였겠구나. 호랑이 없는 숲의 여우가 왕이라고 내 아들이 너만 좋은 일 시키고 갔어. 어쩜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어머님 자식 잡아먹은 며느리란 소리 하려고 오신 건가요? 그런 거라면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사장자리에 앉았다고 아주 기세 등등하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우리 부부 앞으로 된 재산이 좀 된다. 집도 있고 상업 건물에 가게 하나도 가지고 있지. 그거 내 손자한테 물려줄 생각이다. 돈 뜯으러 오면 왔지 연락도 끊고 살던 손자한테 유산을 주겠다고 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바뀐다더니 그게 정말인가 싶었죠. 대신 그 전에 손자로서 해줘야 할 게 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손자한테까지 이런 부탁은 하지 않았겠다만 별 수 있니? 죽은 아들을 살려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리도 뜸을 들이나 했더니 글쎄. 간이식 받아야 한다는구나. 자식도 앞서 보내고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낸 마당에 사는 게 무슨 의미냐 했다만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지 아직은 더 살고 싶구나. 20살이면 한창 때 아니겠니? 지 할미한테 간 좀 떼어준다고 무리가 갈 나이도 아니니 말이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니 거절은 하지 마라. 세상에, 그러니까 유산 챙겨줄 테니 내 아들 간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조금도 미안한 표정 없이 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틀리고 욕지기가 일더군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지금 돈 줄 테니 내 아들 간을 내놓으란 소립니까?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뻔뻔하세요? 이날 이때까지 내 아들 키우는데 우유 한 병 안 사준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을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란 소리 할 수 있어요? 돈 주신다고요? 돈이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어요. 당신 돈 따윈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우리 모자 인생에 끼어들 생각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 알량한 푼돈이나 껴안고 사시라고요. 어머님은 자식 잃은 슬픔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 죽었을 때도 돈 챙길 생각보다 했던 거잖아요. 그때 어머님 욕심 때문에 나랑 내 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남긴 회사 지키려고 살던 집 전세 빼서 사무실 창고에 전기요 깔고 살았어요. 냉기도는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내 새끼 보면서 내가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때 어머님은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따뜻한 방에서 돈 걱정 않고 사셨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돈 끌어안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그 좋아하는 돈 잘 끌어안고 가세요. 부고도 알리지 마시고 돈에 파묻혀 조용히 가시라고요. 경고하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아들 앞에 그림자라도 건드렸다간 그 알량한 돈도 다 뺏어버릴 테니까 가서 숨죽이고 사세요. 자식도 남편도 손자도 없이 돈만 남은 그 집구석에서 돈이나 세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요. 아셨어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가슴에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내쫓았어요. 살기 등등한 제 모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 내 남편 사망보험금을 뺏어가며 작성한 각서 때문에 돈을 뺏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저나 제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도 여전히 겨울만 되면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곤 해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전세 보증까지 빼서 넣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일감은 줄어들고 매달 돌아오는 직원들 월급날이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던 때였죠. 사무실 냉골 바닥에 깐 전기장판과 전기 스토브 하나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저희 모자를 구해준 건 새엄마였어요. 우리 아들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제 수중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라고요. 이미 직원들 월급도 밀린 상황에 어디서 돈을 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마지막 수돈으로 새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남편 장례식 때도 연락조차 안 했던 터라 제 부탁을 들어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오해였더라고요. 새엄마가 제 전화를 끊고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거든요. 새엄마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제 아들은 며칠 뒤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새엄마는 회사 사무실 창고에서 살고 있는 저희 모자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죄송해서 쭈뼛대는 저를 보시고는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넌 엄마가 돼서는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상황도 못 버티니? 난 내 아들 먹여 살리자고 어린 너한테 네 아빠 집까지 뺏은 사람이야. 이렇게 모진 짓도 서슴지 않고 했는데 넌 이 정도 일도 못 참아? 염치가 없으니까 그러죠.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야.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게 먼저지. 잔말 말고 회사 사정 좋아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 어떻게 어린 걸 그 차가운 바닥에서 키울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네 아빠 보상금은 너한테 돌려주겠다고. 그때 네가 가게 안 뱉고 놔둬준 덕에 나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다. 그때 못 준 돈 이번에 해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회사부터 살려. 회사가 살아야 너랑 네 자식도 살 거 아니야. 제발 마음 굳게 먹고 살아 이거사. 엄마가 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았니? 네 새끼 제대로 키워내려면 넌 한참 더 뻔뻔해져야 돼. 새엄마의 현실적인 조언 덕에 저는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엄마를 만날 때면 그날 일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답니다.
비록 제게 그리 살갑지는 않았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 저를 도와준 새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부모복이 없는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오히려 부모복이 있는 거겠죠? 이제는 오히려 마음 편히 늙음하게 친구 같은 엄마라고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보려 합니다.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새엄마도 따뜻하게 해드려야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